안녕하세요. 현대판 산야초 동의보험 큰세상 약초TV입니다. 그동안 큰세상 약초TV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거리가 멀거나 시간이 없어서 산야초 정규 강좌를 받을 수 없는 분을 위하여 특강을 마련했으니 아래 연락처 확인하시고 특강 문의합니다 라고 문자를 주십시오. 그러면 상세 안내 문자가 도착할 겁니다. 특강 수강하시면 효소 전문가 되고요. 또한 약초 전문가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야트막한 산으로 산행 중입니다. 자, 잠깐 제 발 앞에 지금 보니까 아주 귀한 식물이 갓 올라왔습니다. 끝이 아주 꼬불꼬불하게 주먹을 쥔 것처럼 아주 뭉쳐 있습니다. 아마 며칠 지나고 나면은 이것도 살짝 펴지겠죠. 고사리입니다. 고사리는 보통 약 4월경 되어야 올라오는데 제가 가는 이 길목에는 따뜻해서 그런지 고사리가 제법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고사리에 대한 제가 생태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 고사리는 사실 음지 쪽에는 없습니다. 양치 식물이지만은 반드시 햇살에 도는 양지 쪽에 자라고요. 그리고 이 고사리는 한꺼번에 줄기가 2개가 올라오거나 3개는 올라오는 부분은 없습니다. 반드시 한 뿌리에 한 줄기 올라오고, 만약에 사람들이 꺾어버리면 다시 또 새 줄기가 올라오죠. 자, 그리고 이 새 줄기가 땅에서 내밀어 가지고 우리가 보통 끊어 먹을 때는 한 15cm 내지 20cm 그 정도 자랐을 때 끊어 먹잖아요. 그 정도까지 올라올 때는 제법 많이 걸립니다. 한 4, 5일 걸리거든요. 걸리는데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한번 끊어버리고 나면은 그 뒤에는 새로운 싹이 나와서 올라오는데 하루 반밖에 안 걸립니다. 그 이유는 빨리 올라와서 잎을 활짝 펼쳐버리면은 아무도 안 끊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고사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끊어간다는 것을. 자, 이 고사리는 양치류죠. 양치류는 보통 이러한 고사리과의 식물이나 관중 이런 것들을 모두 양치류라 그러죠. 양자는 양양자의 이빨 치자, 잎의 모습이 즉 양의 이빨을 닮았다라고 하여 양치류를 하고요. 이런 양치류는 꽃이 활짝 펴서 씨가 날아가서 종족을 번식하는 것은 아니고요. 잎 뒷면에 나중에 보면 포자가 달리죠. 그 포자는 까만 점 같은 것이 많이 붙고요. 그 포자가 떨어져서 결국은 한 식물이 또 잉태하곤 하죠. 그러나 이 고사리는 사실 뿌리도 굉장히 깊이 들어가고 뿌리에서 연결되어서 뿌리로 주로 번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사리는 사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곳이 없을 만큼 골고루 퍼져 있죠. 종류도 고사리는 사실 약 10여 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그 정도까지 알 필요도 없고요. 또한 약용을 하실 분도 약에는 똑같이 사용하지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사리 드시면은 독이 조금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맞습니다. 이뿐이 아닌 양치류 모두는 약간의 독이 있죠. 그래서 고사리를 채취 한번 데쳐서 말려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즉 법제라는 과정이죠. 조금 있거나 또는 맛이 매우 없거나 이런 것들을 데치고 우려내고 말리고 하는 과정을 법제, 즉 독을 없애는 방법이다라고 합니다. 주로 우리가 말려놓은 고사리를 식용으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잎과 줄기 모두를 맥주 만드는 주 원료로 쓴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나요? 이 고사리의 뿌리나 줄기에 있는 전분을 채취해서 빵을 만드는 데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모르는 분야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 고사리이고요. 그러니 그냥 고사리가 독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단순한 즉 생것에서 해당되는 얘기지 데치거나 또는 말리거나 이렇게 한 것은 전혀 독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고사리는 사실 뿌리부터 줄기까지 모두를 약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구충제가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전에는 저 구충제가 없을 때 몸속에 벌레들을 죽이는 구충제로 많이 썼고요.
또한 인디안들은 이 고사리의 뿌리나 즉 고사리 지상부 있죠, 말린 것을 채취해서 기관지염 약재로 아주 귀하게 쓰고 있고요. 또한 이 고사리 뿌리에는 즉 목에 끈적끈적한 가래가 붙어서 목소리가 그릉그릉하고 잘 안 나온 분 있죠. 그런 분들 가래를 분해 깔끔하게 만들어 줘서 즉 목소리가 저처럼 깽꼬리 같은 목소리가 나오도록 만들어 주기도 하는 것이 고사리입니다. 그리고 고사리에는 사실 베타카로틴, 엽산, 단백질, 비타민 A, B, C 등등 이러한 즉 영양소가 매우 풍부해서 즉 산에서 나는 소고기다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러니 고사리를 많이 드시면 몸의 즉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서 면역력을 높여주고요. 오장의 기운을 즉 북돋워주고 도와줘서 몸에 독기를 밖으로 배출한다라고 본초 강목에는 기록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열을 내리고 두통, 또 간에 쌓인 독소를 배출해주고 이뇨작용도 매우 뛰어나서 사실 귀한 약 중에 약재로 취급되는 것이 이 말리는 고사리입니다. 약성은 성질은 차고 맛은 달고 약간의 독이 있어서 데친 후 말려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또한 이 동의보감에는 고사리를 꾸준하게 드시면 불면증을 치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갱년기 증상이나 또는 다른 중병을 앓고 나서 잠을 잘 못 자거나 또 숙면을 취하지 않는 분 있죠. 이런 분들은 고사리를 달여서 그 물을 식후에 꾸준하게 드셔보십시오. 아마 수면제를 먹은 것만큼 효능이 좋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 고사리를 데친 후 햇빛에 아주 바짝 말리면 비타민 D가 많이 생성된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이 비타민 D는 뼈를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러니 골다공증 예방에도 아주 좋습니다. 또한 이 고사리를 많이 먹으면 약간의 단점도 있긴 합니다. 비타민 B1을 파괴하는 성질이 높아서 즉 비타민 B1 결핍증으로 각기병에 걸릴 확률도 높죠. 그럴 때는 또 방법이 있습니다. 고사리만 드시지 말고 고사리에다가 대추와 감초를 조금 첨가하여 함께 달여 드십시오. 그러면 예방할 수 있고요. 봄에 많이 올라오는 이 새순 고사리 채취해서 많이 활용해 보십시오.